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밤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내일 지방선거 휴장 그리고 바이든 파월 회담 예정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뉴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봉쇄 충격, 중국 상하이 56점 푼다. 이제 내일부터 상하이의 단계적 봉쇄 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양책을 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중국 상하이 정상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바이든과 파월 이제 연준 회장이 이제 오늘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세계 경제 상황을 논의하겠다고 하죠. 주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이제 중간선거에서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매파의 수장인 윌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가 둔화 안되면 2회 이상 비스텍을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는 내년에 물가 상승세가 꺾인다 라고 이제 밝혔고요. 어제 PCE 관련 근원 물가지표와 연계돼서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경제 분석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정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이제 곡물이 나오는데 이 곡물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곡물은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자국의 곡물로 편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말을 두고 서방이 분열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소폭 상승하고 프랑스, 독일 등도 0.7% 상승했는데 영국 증시를 보면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가 코로나 때이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크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고 박스권 상단을 향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과연 경제 침체인가? 아니면 미국만의 문제인가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미국 선물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보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 지수가 100일로 또 0.3%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은 8%, 이더리움은 9%,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가 이제 봉쇄 예정 정책 때문에 그리고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 소폭 상승이 이어왔습니다. 유럽 증시만 보면 경기 침체가 딱히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어제 중국 증시에 영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사이 미선물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회담 그리고 6월 1일 날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 시작되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의 단계적 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휴장 이런 것들을 앞두고 이제 기대감, 차익 실현 그리고 물려있던 것에서 탈출 이러한 심리가 충돌하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 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합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제 봐야 될 게 WTI 유가 선물이죠. 이 원유 선물 가격이 다시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가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동안 봉쇄로 인해서 원유 소비가 줄어들었지만 이제 다시 개방하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윌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2회 이상 빅스텝 금리 이상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밝혔습니다. 겁을 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눈앞에 데이터가 보이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확실하게 꺾인다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은 레버리지를 없애고 시장을 최대한 어느 정도 관망하시라. 그렇다고 주식을 손해보는 걸 파실 필요는 없다.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현금이 심리를 안정시킨다.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목 관련 세트로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원전, 우주항공, 방산, 태양광 등을 제시드리고 있고요. 제가 기타 뉴스를 좀 보겠는데요. 세 가지 뉴스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파운드리 공급을 늘린다는 소식이고요. 어제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회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판매 가격과 수요가 모두 상승했고 수출 기업이 아리백 제도가 필수가 되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팻 갤싱어 CEO와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 논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걸 궁금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제 산업부에서 SK 하이닉스 본사에서 반도체 관련 회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1순위가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산업에 필요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중국에서도 태양광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OCI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의 주가도 지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으로는 바이든 제롬 파월 회담 예정, 그리고 내일의 일정으로는 상해의 봉쇄자 예상,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목요일날 일정으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그 칼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지방선거 투표 잘하시고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